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한 여자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사연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직접 결혼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흔히 사람들이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둘만의 일이라면 속 시원하게 뒤집어져라 싸우고 풀면 그만인데 집안이 엮이면서 어른들은 물론이고 각자 소중한 가족이 끼게 되니 화난다고 화나는 대로 일일이 화낼 수도 없고 꾹 참고 넘어가야 하는 일들이 많으니 화병이 나더라고요. 그런 화병을 주변에 떠들고 하소연하고 다니기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고 가장 저와 가깝고 편한 남편에게조차 싸움이 될까봐 터놓고 말하지 못하니 이런 곳에 사연이라도 보내서 진심 어린 공감을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잠깐은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이 생긴 것 같아 참 좋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란 걸 알아버렸거든요. 잠깐이라도 사람들에게 너만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다. 넌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같은 응원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물론 결혼을 했다고 다 저처럼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시댁 그리고 중간 역할을 잘하는 자상한 남편을 만나 잘 살고 계신 소수의 분들에게는 예외겠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집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딸만 셋인 딸부잣집이고 그 중에서도 저는 장녀로 자랐어요. 엄마 아빠는 항상 우리 집은 예쁜 딸이 많아 복 많은 집이라며 웃으셨지만 밖에서는 늘 딸만 셋이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같은 말을 들으셨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엄마는 저희들에게 늘 사랑을 많이 주셨고 아빠는 셋 딸에게 항상 든든한 산처럼 계셨거든요. 동생들 역시 밝고 씩씩한 성격이라 저희 집은 늘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반면 남편 집은 좀 달랐어요. 2남 1녀 중 남편은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장남인 형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해 듬직한 장남 노릇을 톡톡히 해내는 사람이었고 막내 여동생은 늦둥이로 태어나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아들을 둘이나 먼저 낳은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며느리였고 덕분에 막내딸을 낳았을 때 딸 낳았다는 구박은 따로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이제 아기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집안에 귀여운 손녀딸을 안겨준 며느리가 되어 더 예쁨 받으셨죠. 그래서인지 온 가족이 시누이를 귀한 복덩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혼 전부터 알고 있기는 했어요. 남편만 해도 여동생을 각별하게 생각했거든요. 자기야, 내일은 뭐 해? 요즘 날씨도 좋은데 내일도 만날까? 내일은 안 되겠는데 동생이 좋아하는 카페 같이 따라가 주기로 해서. 아, 그래? 꼭 내일이어야 해? 우리 오랜만에 휴일이 이틀이나 맞는데. 그치, 미리 약속한 거기도 하고 우린 오늘 만났잖아. 동생이 워낙 귀한 공주같이 커서 그런지 마음에 들어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꼭 그런 곳은 가족들이랑 가려고 하거든. 우린 다음 주에 또 휴일 맞춰서 보면 되지. 미리 약속한 거면 어쩔 수 없지. 알겠어. 대신 다음 주에는 스케줄 나랑 이렇게 연달아서 맞으면 나랑 먼저 계획 잡자. 맨날 짧게 만나니까 아쉬워. 알겠어. 꼭 그럴게. 서로 가장 불타올라도 이상할 게 없을 연애 초에도 남편은 동생과의 약속은 절대 깨지 못할 약속처럼 소중히 여겼고 처음에는 그냥 가족과의 약속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마냥 좋게만 봤어요. 그땐 제가 남편을 좋아하고 자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조금 철없는 부탁을 한 것도 맞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다음 일이 있었을 때부터 뭔가 기분이 묘했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 껴있는 주간이었어요. 생일 당일은 아니었지만 생일 당일에는 각자 퇴근을 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생일 전전날인 주말에 만나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당일 아침에 갑자기 문자가 오더라고요.
유나야, 미안해. 오늘 동생이랑 같이 있어줘야 할 것 같아. 나래가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어제 대판 싸우고 들어와서는 밤새도록 울었거든. 엄마도 오늘은 좀 가족들이 나래 옆에 같이 있어주자고 하시고 생일은 내가 당일날 제대로 챙겨줄게. 진짜 미안해. 친구와 싸우고 기분이 안 좋은 동생을 달래야 한다는 이유로 기다려왔던 약속이 미뤄졌다는 게 어이없었어요. 그래서 생일 당일 집 앞에 찾아온 남편을 모른 척하고 연락도 문자도 다 받지 않았어요. 걱정되게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 나 지금 네 생일 축하해주려고 너희 집 앞이야. 제발 연락 좀 받아. 설마 내가 그날 약속 취소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날은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생일 당일이었다면 널 먼저 챙겼겠지만 그날은 당일도 아니었잖아. 가족이 안 좋은 일 생겼다고 하는데 모른 척하고 나만 즐겁게 놀다 들어갈 순 없잖아. 그 문자를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한참 쏟아부었죠. 애초에 우리가 왜 당일 아닌 주말에 약속을 잡은 건데 각자 퇴근하면 몇 시간 못 보니까 제대로 데이트하자고 며칠 전부터 식당도 미리 예약해놓고 약속 잡은 거잖아. 근데 그걸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 정말 급한 일이면 몰라도 네 여동생이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렇게 일일이 가족들한테 휘둘려서 내 약속은 소중히 안 여길 거면 나도 오빠 같은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나랑 헤어질 생각 아니면 처신 똑바로 해. 남편은 그때 제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날이 저희가 처음으로 시누이 때문에 크게 싸워본 날이었어요. 제 울음 섞인 목소리에 미안함을 느꼈는지 그 이후로부터 남편은 절대 제 약속을 함부로 미루거나 깨지 않았고 여동생 이야기도 잘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 일을 서서히 잊어갔죠.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이어간 후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연애하면서 이렇다 할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왔고 워낙 다정다감한 남편의 성향에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행복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양가에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아주버님은 먼저 결혼을 하신 터라 아주버님과 형님, 시누이까지 함께였죠.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셨고 아주버님과 형님도 긴장할 필요 없다며 잘해주셨어요. 시누이는 내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절 빤히 바라보는데 시선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크게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시댁의 첫 인상은 딱히 특별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 하나 무난한 사람 없이 무난한 성격의 화목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시누이 입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었다는 걸요. 시누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결혼식 이후였어요. 물론 결혼 전 몇 번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한 걸로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다들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데다 저와도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 저도 시누이를 처음부터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챙겨주고 싶은 여동생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결혼 후 2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였어요. 그래도 몇 번 만났다고 처음 몇 번보다는 조금 편안한 기분이 들어 긴장감을 조금 내려놨어요. 어렵기만 한 시부모님과 그래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웃음도 좀 더 편안해졌어요. 그게 문제였던 걸까요? 식사가 끝날 무렵 갑자기 시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언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요. 전 솔직히 오빠가 새언니 얘기를 처음 식구들한테 했을 때만 해도 새언니랑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아, 정말요? 왜요? 처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요? 오빠한테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던 건 아시죠? 새언니랑 만나기 전에요. 아, 네, 알죠. 4년 사귀었다는 그분 맞죠?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전 애인 이야기가 나와서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것도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형님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의 과거 연애사를 듣고 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저만 빼고 그 사람을 다 알고 한 번씩 만나본 눈치였고, 그 분위기 때문에 순식간에 저 혼자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네, 진희 언니요. 저는 솔직히 오빠가 진희 언니랑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야, 뭐하러 그런 소리래. 그런 건 혼자 속으로 생각하든가. 누가 너한테 물어봤어? 새언니가 방금 물어봤거든. 아무튼 그래서요. 그 언니가 우리 식구들이랑 엄청 친하게 지냈거든요. 오빠랑 자주 싸우긴 했지만 시집은 꼭 우리 집에 오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깨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 새언니랑 소개팅 하던 날도 오빠 완전 심드렁했거든요. 소개팅으로 무슨 인연을 만나겠냐면서 그냥 친구가 하도 부탁하니 잠깐 진이랑 헤어졌을 때 나가보고 다시 진이 붙잡을 거라고요. 그랬었구나. 전혀 몰랐네요. 정나래, 그만해라. 아우, 그래. 우리 며느리는 이제 따로 있는데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너는. 진이 걔도 알아서 좋은 데 시집 갔겠지. 우리 집이랑 인연이 아니었나 보지. 오빠랑은 인연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우리 식구들하고는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데요. 진짜 내 새언니로 딱이었는데. 그런 언니가 새언니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이런 게 좀 시어머니 마인드 그런 건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약 올리듯 그러는데 별로 대꾸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떠들게 내버려뒀어요. 별 반응 없이 관심을 꺼버리니 얼마 뒤에 혼자 그걸 느꼈는지 말을 뚝 멈추더라고요. 제가 본인 하는 대로 휘둘리지 않으니 내색은 안 해도 속으로 은근히 더 약올라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내 결혼 생활에는 신우이가 악역이겠구나 하는 걸요. 여보, 미안해. 나래가 좀 철이 없어서. 전 여자친구가 나래랑 좀 잘 맞아서 둘이 친하게 지냈었거든. 됐어. 지나간 이야기를 뭐하러 해. 근데 어떡하지? 나는 당신 여동생이랑 친하게 지내기는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시댁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걸 보니 내가 꽤나 마음에 안 드나 봐. 아니야. 몇 번 봤다고 당신이 마음에 안 들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심술 부리는 거니까 그러려니 받아줘. 진이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한 거 아니야. 걔가 좀 싹싹하게 해주고 하니까 마음에 들어하는 거지. 우리 막내가 워낙 공주처럼 커서 깐깐해. 그건 당신 식구들한테나 공주 대접 받는 거지. 나까지 당신 동생을 공주 대접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설마 나한테 당신 전 애인처럼 동생 비위 하나하나 다 맞춰주고 마음 얻어라. 뭐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좋기야 하겠지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당신까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지. 난 당신이랑 같이 살려고 결혼한 거지. 당신 동생 비위 맞추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것만 좀 똑똑히 기억해둬. 당연하지. 여보, 내가 미안해. 혹여나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부탁이나 요구를 할까봐 불안했었지만 다행히 남편은 저에게 몹시 미안해했고 덕분에 불안한 마음은 눅놓듯 사라졌어요. 신우이가 초장부터 저를 누리려고 하는 게 보여서 제대로 무시를 해줬고 그 모습에 분해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기싸움 같은 건 당연히 걸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새언니, 저번에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냥 진희 언니랑 친했어서 저도 모르게 투정을 부렸나 봐요. 그래서 말인데 새언니랑도 친해지고 싶어요. 엄마랑 큰 새언니랑 넷이 여자들끼리 꽃구경 한번 가는 거 어때요? 요즘 날씨도 참 좋잖아요. 발랄한 목소리로 온 전화에 처음엔 별 의심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너무 신우이를 나쁘게만 생각했나 싶고 감동까지 받았죠. 어머, 너무 좋죠. 안 그래도 꽃구경 한번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그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시댁 여자들끼리의 첫 모임을 나갔어요. 신우이의 활달함과 따뜻한 시어머니의 미소, 그리고 차분한 형님의 태도까지 분위기는 평화로웠어요. 와, 진짜 꼬달해서 커피랑 디저트 먹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행복하다. 제가 사진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이거 지금 단체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구경하세요. 어머, 좋지. 얼른 올려주렴.
단체 톡방에 사진을 올려준다는 신우이의 말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동시에 핸드폰을 들었어요. 저도 사진을 바로 확인하기 위해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진이 오지 않더라고요. 어머, 너무 잘 찍으셨네요, 아가씨. 사진이 너무 화사해요. 형님, 혹시 사진이 어느 방에 온 거예요?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사진이 안 와서. 어머, 동서. 여기 말고 시댁 여자들끼리 있는 방 따로 있어. 여기로 확인하면 돼. 네? 저는 아직 초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 맞다. 아직 초대 안 됐겠구나. 줘봐. 내가 해줄게. 잠깐만요. 당연히 작은 새언니는 초대가 안 됐죠.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초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니죠. 요즘 사람들 이혼도 엄청 빠르던데. 벌써 초대를 해요? 그랬다가 갑자기 1, 2년 만에 이혼해버리면 너무 어색해지잖아요. 아, 그럼 결혼하고 언제쯤 초대될 수 있는 건데요? 적어도 큰 새언니처럼 3, 4년 이상은 되셔야 초대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큰 새언니? 아, 그런가? 우리 아가씨는 너무 섬세하고 신중하시다니까. 형님이 어색하게 웃고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 고개 끄덕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는 해. 요즘 워낙 이혼이 많아서 뭐 얼른 초대되고 싶으면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서 빨리 손주도 낳고 백년해로 하면 되지. 살짝 기가 차서 얼굴 표정이 굳어지니 제 얼굴을 본 신우이가 엄청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해지고 싶다고 할 땐 언제고 사람 안 쳐다 대놓고 소외감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 참 정신연령 낮아 보였어요. 문제는 거기 동조하고 있는 두 분이었죠. 시어머니야 팔이 안으로 굽을 테니 그렇다 쳐도 형님까지 신우이 말이 다 맞다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불편해진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형님이 계산을 하러 가시더라고요. 저도 뒤따라가서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저희 사이를 파고들어서 형님 손목을 딱 붙잡더라고요. 큰새언니, 잠깐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작은 새언니가 내주셔야죠. 큰새언니는 그동안 돈 많이 쓰셨잖아요. 안 그래요? 아, 그런가요? 아, 동서, 뭐 그렇게 됐네. 잘 먹었어. 다음에는 내가 살게. 아, 네. 안 그래도 제가 내려고 했어요. 당황하며 미안해하는 형님에게 괜찮다는 듯 웃어 보이고 결제를 했어요. 어차피 얼마 안 되는 돈이니 낸다고 기분 나쁠 일은 아니었지만 신우이의 태도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에게 슬쩍 물었죠. 형님, 그 단체방은 언제 생긴 거예요? 아, 그거 사실은 동서 결혼하면서 생긴 거라 오래된 건 아니야, 동서. 너무 이 방에 신경 쓰지 마. 평소에는 별 이야기도 없어. 그래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 거면 대체 그 방은 왜 만들어진 거고 언제부터 생긴 건가 싶어서요. 그치. 아무래도 아예 신경 쓰지 않기는 힘들겠지. 제가 결혼하면서 생긴 거면 혹시 일부러 그 방을 만든 건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가씨가 절 많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가씨는 동서가 이해 좀 해줘. 원래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내가 이 집에 먼저 들어온 사람으로서 조언 한번 하자면 웬만하면 아가씨 눈밖에는 안 나는 게 좋아. 네? 이 집안에서 실세는 아가씨거든. 전혀 안 그래 보이지? 그런데 시부모님도 아가씨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고 아가씨 한마디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니까. 실은 말이야. 동서 전에 만났다고 했던 그 진이라는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완전히 찬밥 신세였어.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사사건건 그 사람이랑 날 비교하면서 어찌나 소외시키려고 안달이 났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랑 도련님이 헤어지고 동서가 결혼을 하니 이제 타겟이 동서가 된 모양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그런데 형님은 이제껏 그걸 참아오신 거예요? 나도 처음 결혼했을 때는 아주 불같았지. 근데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싸울수록 나만 집안에서 멀어지더라. 남편도 동생 얘기라면 껌뻑 죽고. 그땐 아가씨가 아무리 그래도 난 아닌 건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동서 자존심은 좀 상할 수 있겠지만 아가씨 눈밖에 안 나는 게 편하게 사는 거야.
형님이 좀 도와주실 순 없는 거예요? 형님은 저한테 안 좋은 감정 없으시잖아요. 아, 나도 이제야 막 벗어났는데 도와주긴 뭘 도와줘. 나는 이 집에서 별로 힘 없어. 동서 도와주다가 나까지 다시 찬밥 신세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대신 동서가 더 척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부터 아가씨 비위 잘 맞추면 앞으로 몇 년간이 엄청 편할 거다? 도대체 시누이에게 얼마나 당한 건지 감이 안 올 정도로 형님마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저를 생각해서 조언해 주신 건 감사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 집에 팔려온 것도 아닌데 아가씨한테 굽신거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형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유독 저 혼자만 아가씨에게 살랑거리지 않아서인지 저를 향한 아가씨의 히스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거든요. 여보, 나래한테 좀 잘해주면 안 돼? 내가 나래 얼마나 아끼는 동생인지는 당신도 잘 알잖아.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친하게 지내고 말거 할 것도 없어. 나한테 무례하게 굴지나 말라고 해. 당신도 알 거 아냐. 당신 동생이 왜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는지. 어머님 아버님이나 당신이나 아주버님이나 하나같이 아가씨 싸고만 도는데 그럴수록 아가씨 망치는 거야. 당신 설마 아이 가지면 육아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럼 나 당신이랑 애 못 키워. 아니, 우리 애랑은 다르잖아. 애가 늦둥이라 철이 없어서 그래. 나도 당신한테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봤지. 그래? 그랬더니 뭐라든? 오빠들이 유일하게 친구였는데 나까지 장가 가버리니까 너무 서운해서 그런데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날 뺏긴 것 같아서 속상하고 질투가 나서 그렇대. 속상하고 질투난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럼 얘기를 꺼내질 마. 고쳐도 아가씨가 고쳐야지 나한테 왜 그래? 혹시 모르지. 아가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한테 사과하면 받아줄지도. 난 형님이랑 달라. 아무리 아가씨가 난리치고 어머님 아버님이 눈치를 줘도 내가 아가씨 받들어 모시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알겠어. 그럼 나도 나래한테 이야기 잘해볼게. 그리고 당신도 편 들 걸 들어. 한 번만 내 앞에서도 아가씨 편 들면 평생 아가씨랑 살게 해줄 테니까. 미안해. 애매하게 아가씨를 편드는 남편 때문에 부부싸움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가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상대라며 누군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마저도 저만 쏙 빼놓고 다른 가족들에게 먼저 소개를 시켰더군요. 처음엔 당연히 형님도 아직 그 사람을 못 본 줄로만 알았어요.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시부모님만 모시고 인사를 드린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만 빼놓은 거더라고요. 동서는 그 사람 언제 만나봐? 그때 바빠서 못 왔다면서. 많이 바빴어? 네? 그 사람이라뇨? 아가씨랑 결혼할 사람 말이야. 그날 동서만 못 왔잖아. 얼마나 바빴으면 인사 오는 날 시간을 못 뺐나 했어. 아,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못 갔네요. 저만 빼고 모인 걸 이제 처음 알았거든요. 어머, 정말? 내가 말 실수한 모양이네. 미안해, 동서. 아니에요. 형님은 모르셨으니까 괜찮아요. 하다 급기야 결혼할 사람을 집에 소개시켜주는 자리에도 저만 빼놓고 불렀다니 기가 막혔어요. 어차피 저도 아가씨 같은 사람과 결혼할 남자는 안 봐도 뻔하기에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에게 이 사실을 숨긴 남편도 괘씸은 했지만 이 일을 키워봐야 서로 피곤하기만 하니 그냥 계속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실수로 말 꺼낸 형님 입장도 난처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아가씨가 결혼을 하면 당분간은 지금처럼 시댁 식구들과 자주 교류하지는 못할 거고 그럼 제 스트레스도 확연히 줄어들 거라 기대는 되더라고요. 차라리 빨리 결혼해버렸으면 싶은 마음까지 들었죠. 아가씨의 결혼 진행 소식은 시부모님이나 형님을 통해서 주로 듣게 됐어요. 역시나 결혼을 준비하니 볼 일이 많이 없어져서 좋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저에게 직접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웬일이세요? 저한테 전화를 다 하시고.
아, 작은 새언니, 잘 지내시죠? 못 본 지 꽤 됐네요. 결혼 준비하면 원래 다들 정신 없잖아요. 준비는 잘 돼 가세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다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되세요? 네? 왜요? 그날이 촬영 때 입을 드레스 고르는 날인데 새언니가 좀 봐주셨으면 해서요. 제가요? 저보다는 편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형님이 낫지 않으세요? 왜 저예요? 아, 그게 실은 큰언니는 저랑 취향이 잘 안 맞아서요. 작은 새언니가 옷도 잘 입으시고 센스도 좋으시니까 작은 새언니가 봐주셨으면 해서요. 저희가 그런 부탁을 서로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거길 가려면 평일에 일도 빼야 하고요. 새언니, 제가 그동안 못되게 군 건 정말 죄송했어요. 부탁할 사람이 정말 새언니밖에 없어서 그래요. 새언니가 그래도 요즘 사람이고 트렌드도 제일 잘 알잖아요. 엄마랑 큰언니 센스는 아시잖아요. 가서 같이 봐줄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너무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하시니 저도 당스러운데요. 평일이라 일도 빼야 하고요. 부담스러우실 거 알아요. 그런데 저도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면 이러겠어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정말 앞으로는 언니한테 잘할게요.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럼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솔직히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주세요. 기다릴게요. 처음으로 아가씨 입에서 직접 자신이 못된 짓을 했다고 인정받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필요해지니 살랑거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이 놀라워하며 그러더군요. 이번 일로 당신도 나래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부모님도 참 좋아하실 텐데 집 분위기도 좋을 거고. 그때 형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가씨랑 잘 지내는 게 앞으로 편하다라는 말이요. 그때 왜 그 말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먼저 스스로 굽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가씨에게 사과를 받은 지금만이 유일하게 저희 사이에 벽을 허물 수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죠. 그런데 하나를 들어주니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새언니, 혹시 저 월말에 스튜디오 촬영이 있는데요. 저 촬영하는 현장 좀 사진 찍어주실 수 있어요? 네? 사진이요? 어차피 사진 찍으러 가는 건데 현장은 뭐하러요? 아니, 요즘은 그런 현장 사진이 더 이쁘더라고요.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아무리 알려드려도 비율이 이상하게 나오게 찍어서요. 새언니가 사진도 전문가시잖아요. 아유, 그래. 지난번에 네가 골라준 드레스들도 어찌나 예쁘든지 얘가 왜 너만 고집하는지 알겠더라. 네가 사진작가라 그런지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눈썰미가 좋기는 해. 촬영이야 부담 갖지 말고 하던 대로 해주면 돼.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그러니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자 생각했어요. 사실 사진 찍는 취미가 있어서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골라준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 모습이 궁금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면 언젠가 제 마음에 보답을 받을 날이 있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그 생각은 틀렸다는 걸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죠. 아, 이거 하객이 많이 모자라서 어떡하나? 그러니까 나 어떡해 엄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사진 일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하객 좀 채워주면 안 될까? 네? 어머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리 아는 사람이 많아도 그런 부탁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부탁할 사람이 작은 새언니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큰 새언니랑 저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큰 새언니 친구들이 오면 너무 이상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큰 새언니는 주부라서 좀 직장인 같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는데. 평소 얼마나 인맥 관리를 못했길래 좋은 날 와서 축하해줄 하객도 없나 싶은데 그런 주제에 원하는 하객상이 있다는 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동안 해온 부탁 들어주면서 잘 지내려고 노력했던 제 자신이 순식간에 후회됐어요.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무리한 부탁은 못 들어드려요. 정 필요하면 요즘 하객 알바도 많다던데 알바생 쓰세요.
선 넘는 부탁이라 거절하니 바로 표정이 싸늘해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그렇다고 그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애써 모른 척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시누이 결혼식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갑작스러웠고 믿기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근데 멈춘 건 저 혼자였더라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장례식장을 잡았다고 전화를 걸어서 알렸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소식 알리려고 전화한 거니? 세상에, 사돈께서는 참 도움도 안 되시지. 우리 딸 결혼식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도 어떤 걱정도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본인 딸 결혼식부터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설마 장례식장에 간다는 건 아니지? 아니 뭐 지혜비 장례식이니 아예 안 갈 수 없겠다지만 얼른 보내드리고 빨리 돌아와라. 거기 미련하게 내내 상치르고 있지 말고. 다른 딸들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원래 좋은 일 있기 전에 그런 곳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부모 상이니까 내가 잠깐은 허락하마. 어머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아빠 가시는 마지막 길인데 3일장 제대로 지켜드려야죠.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죽은 사람 곁 지킨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하면 그러라고 하겠어. 근데 그러기는커녕 네가 그렇게 3일 내내 거기 죽치고 있다 와서 우리나라 결혼식에 귀신이라도 붙어서 오면 어쩌려고 그래? 책임질래? 어머님, 그럼 제가 아가씨 결혼식에 안 갈게요. 둘 다 참석하기 힘들다면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럼 됐죠? 뭐? 네가 감히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네 시누이 결혼식을 안 올 생각을 해? 제정신이니? 제가 그렇게 아가씨 결혼식에 가길 원하세요? 그래. 대신 네 아버지 상은 적당히 하고 얼른 집에 돌아와서 샤워 빡빡하고 와라. 알겠니? 이 결혼식에 재수음 붙으면 다 네 탓이야. 그렇게 안 봤는데 넌 정말 중요한 일 앞두고 이렇게 사람 예민해지게 하니? 행실 똑바로 해. 거기 죽치고 있을 시간 있으면 내 딸 결혼식 마무리나 제대로 도우라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인간적이고 자기 식구들, 자기 자식만 생각할까 진절머리가 났어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아가씨가 왜 그 모양으로 컸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무개념에 제 기분만 생각하고 논리도 상식도 없는 점이 시어머니랑 꼭 닮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당장 풀기엔 제 앞에 닥친 슬픔이 너무 컸어요. 전화를 끊고 끓어오르는 분노는 잠시 삼키고 슬픔에 젖어있는 저의 자매들과 함께 조용히 아빠를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장례식은 아빠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어요. 마지막 날 3일장을 마무리하고 밀려오는 공허한 마음에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코빼기도 안 보이던 시댁 식구들이었기에 당연히 인사치레로라도 장례식은 잘 치렀는지 묻는 전화일 줄 알았건만 역시나 착각이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애도는커녕 퉁명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오늘 아버지 3일장 마지막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결국 안 오셨네요. 내가 미쳤다고 거길 가니? 너 근데 아직도 거기 있어? 지금 몇 시니? 내일 우리 딸 결혼식인데 기어이 3일장 내내 자리를 지킬 거야? 내가 너 그럴 것 같아서 전화해봤다. 아우 지독한 것. 너같이 귀신 붙은 사람이 오면 우리 딸 인생 망칠 수도 있으니까 오지 마라. 그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더라고요. 그냥 이 모든 걸 다 끝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결혼식장에 하객이 하나둘 모였고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정장을 입은 신랑이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상복 차림 그대로인 제가 등장했죠. 3일 내내 슬픔에 젖어있던 저를 남편조차 막지 못했어요. 검은 저고리와 검은 치마, 입술에 립스틱조차 바르지 않은 생기 없이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걸어가니 사진을 찍던 신랑 신부의 시선이 제게 향했죠.
작은 새언니? 세상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상 다 치르자마자 오는 길이에요. 네? 작은 새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아, 심지어 모르셨어요? 하긴 귀한 막내 공주님이 결혼하는 좋은 날인데 어머님이 알리셨을 리 없죠. 상옥 입고 오길 잘했네요.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애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이 결혼식 제가 많이 도왔잖아요?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말 죽고 싶어? 어? 네, 저 여기서 그냥 확 죽어버릴까요? 우리 아버지 따라갈까요, 어머니? 네? 시댁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죽도록 괴롭혀서 신우이 결혼식 날 죽어버렸다고 기사에 대서특필 한번 나게 해드려요? 유명인 되고 싶으세요? 어머나 세상에. 아유, 머리야. 엄마. 제가 눈에 핏발까지 서며 발악하니 시어머니는 기함을 토하며 쓰러졌고 심각성을 깨달은 시아버지가 뒤늦게 달려오셨어요. 아유, 우리가 미안하다. 너 속상한 건 알겠지만 오늘은 우리 딸한테는 좋은 날이잖니. 이러지 마라. 결혼식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끝나고 이야기하자.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아주 어머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살 사람 하나 살리자고 대체 몇 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집에 잘못한 게 뭐예요? 하객 좀 안 불러다 준 거요? 곤란한 부탁, 필요할 때는 살랑거리면서 부탁해서 다 들어줬더니 겨우 그 부탁 하나 안 들어줬다고 바로 싸늘하게 돌변하질 않나.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 아무도 부조금이나 참석은커녕 애도 전화 한 톡 안 하질 않나. 근데 지금 보니 아예 알리지도 않으셨네요. 그러고도 두 분이 인간이에요? 뭐라고? 여보, 이만하면 됐어. 이번 일은 엄마 아빠가 잘못하신 거세요. 어떻게 부모 상을 모른 척 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나래한테 좋은 날이라고 해도 사람 간의 예의가 아니죠. 솔직히 이번 일로 저도 실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가자, 여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나왔고 결혼식장은 웅성대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땐 좀 얼떨떨했어요. 남편도 동생을 아꼈던 만큼 이번 일은 제게 화를 낼 줄 알았거든요. 당신도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을까? 나도 이해해. 나 같아도 당신처럼 했을 거야. 대신 사과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미안해, 여보. 우리 집이 당신한테 심하게 대하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모른 척하고 싶었나 봐.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라도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과는 그날 이후 진정으로 화해를 했어요. 이제는 무조건 당신 편 만들 거야. 우리 식구들이 당신 함부로 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남편의 따뜻한 약속과는 별개로 신우이 결혼식에 벌인 경기 일으킬 사건 덕분인지 시댁에서는 더 이상 저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한번 제대로 당해봐서 그런지 이제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오히려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왜 사람이 꼭 좋게 잘 지내려고 할 땐 눈치 없이 선을 넘고 꼭 이렇게 분위기를 갈 때까지 몰아넣어야 선을 지키는지 모를 노릇이에요. 그날 일은 저에게도 에너지 소모가 심한 일이었고 가끔은 부끄러움에 몸서리 쳐지기도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꿈틀을 제대로 해줘야 다시는 안 밟힌다는 게 인생이라는 걸 제대로 깨달았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털어놓으니 속이 좀 후련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